아까 뉴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나라 드론 연습한 거 보고 비웃었다고 그러더라고. 허접하게 하는 거. 그냥 이렇게 붕 띄워놓고 그 다다다다 쏘잖아. 아니 드론이 그렇게 쇼하듯이 단체로 서 있어. 가성비도 안 맞는데 그거 잡는데. 공군 미사일 방어 사령부가 발칸포 등을 동원해가지고 저고도로 접근하는 군집 드론을 격추하는 훈련이었는데 우크라이나 매체가 뭐라 그러냐면 실제 전장 상황과 거리가 멀고 8문의 발칸포를 동원하고도 모든 드론을 파괴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쵸. 8문이 따락 쐈는데 그것도 다 못 떨어뜨리고 드론 한 개 가격이 62만 원인데 발칸포 사격에 드는 비용은 최대 2,820만 원이래. 그래서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일반탄 대신 요격률이 높은 근접 신관탄 사용을 권장했대. 국방부는 국방드론본부 신설 등 대변력을 예고하고 있으나 실전 경험이 풍부한 우크라이나의 비판을 수용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세계 최고지 뭐. 그렇죠. 전쟁을 통해서 배운 거. 맞죠. 또 직접 당해봤으니까. 솔직히 그 쇼지 그렇게 하면은 산탄총만도 못한가요? 대포폰 맞겠다며 안면 인증. 근데 외국인은 사각지대를. 외국인은 안 하나 봐. 외국인 안민지 없이 한대요? 정부는 대포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확인과 더불어 안면 인증 절차를 전면 의무화했다. 다 털릴 텐데. 인신율 저조 및 대체 인증 수단의 번거로움 등 제도의 기술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대포폰 이용자의 70% 이상이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안면 인증 제도는 우선 내국인 대상으로 시행하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 나가면 지문 다 찍는데 우리나라 폐지해버렸잖아, 노무현이가. 개인정보 논란이 있대. 생체정보 수집에 따른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불안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안면 정보 자체를 저장하지 않고 인증 결과만 보관하며 오늘 10월까지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저장도 안 할 거 그거 뭐하러 저장하냐. 아니 정보가 있어야 다음에 대조하는 거 아니야? 그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네. 기존에 안면 정보에 자료가 있어야 대조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지. 그쵸. 저장을 안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여태까지 다 털렸는데 이건 안 털릴 것 같아? 다 털리죠. 얼굴 털리면 이제 다 털리는 거네. 이 뉴스 봤냐? 숨어있는 카드 포인트가 수십 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발상 전환. 이거 봤냐? 지역 상품권으로 준다는 거? 돈 되는 거 다 하려고 그래. 민간 소비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수십조 원 규모의 카드 포인트를 지역 화폐로 전환하여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에 검토 지시했다. 이게 사유재산이잖아. 그쵸. 포인트고 뭐고 다 사유재산이라. 거지. 실제 방치된 카드 포인트 규모는 수십조 원까지는 아니며 포인트는 카드사와 고객 간의 계약에 따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강제로 특정 지역 화폐로 전환하도록 법제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잖아. 그걸 이거에다 써, 저거에다 써. 내 걸로 왜 대형 회사에 쓰지 마. 중소기업에서 이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수십조 원 말도 안 된대. 왜냐면 그게 5년 정도면 소멸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정부가 강제로 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좋다고 해도 그 수단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첫 번째는 헌법상 사유재산권 침해 및 위헌 소지가 있대.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카드 포인트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고 정당하게 얻은 사유재산이자 현금성 자산이다. 이를 정부가 법을 만들어 특정 형태,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라든지 이렇게 강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거고 재산 처분 자유를 박탈하는 거다. 공익을 위해서라면 정부가 개인의 지갑 속 돈을 마음대로 바꿔 쓰게 해도 된다는 초법적 발상이네. 두 번째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 훼손이래. 자유시장 경제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자산을 어디서 어떻게 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는데 그게 소비자 주권이잖아. 카드 포인트를 백화점에서 쓰든 한국 마일리지로 바꾸든 현금으로 돌려받든 그건 소비자의 선택이잖아. 아니 방치되던 말던 내 돈인데 왜 자꾸 쿠폰을 만들어? 잊어버리던 내가 불태우던 내 돈인데 소멸하던 맞아요. 왜 자꾸 상품권을 만들어? 맞습니다. 맞는 말이지. 오르신 말씀입니다. 얘네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지네 맘대로 한 거야 다 그냥. 이를 골목 상권에서만 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근간인 자율성을 훼손하고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려는 배급제적 사고방식에 가깝대잖아. 맞죠. 황당하네 이거. 황당해. 완전 빨갱이들 만드는 거지 뭐. 공사나 만들어갖고 지네 맘대로 다 하게 하려고. 내가 그랬잖아. 아니 목적이 좋다고 해서 그 방법을 지멋대로 정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그 쥐 생각인 거고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잖아. 그쵸. 그러면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딱 정해놓는 거야. 소상공인이라든지 힘든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은 무조건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무조건 따라와야 돼. 이런 식인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야, 그 시장에서 하는 분 소상공인 중에 나보다 부자인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예전에도 봐봐. 대형마트 몇시면 닫아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강제 휴무도 준 게 시장 가라고 줬는데 안 가잖아요. 강제 휴무하면 뭐해. 그 마트 다 가지. 그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도 소상공인들이야. 그거 다 맞아요. 입점해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사실 왜곡을 통한 여론선도
반동 포퓰리즘이래. 규모를 수십조 원으로 부풀려 대중의 관심을 끄는 방식 역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의 폐해다. 실제로 매년 소멸하는 카드 포인트는 약 1,000억 원이래. 아까 수십조 원이라고 했잖아. 수십조 원이라는 자극적인 가짜 수치를 제시하며 마치 정부가 거대한 숨은 돈을 찾아내 서민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그 밑에 있는 놈들도 다 보고하는 놈들이 멍청한 새끼들이야. 그지? 1년에 800억, 1,000억 그렇대. 근데 그러면은 합하면 수십조 되겠지? 이렇게 망상을 해가지고 파파 특징 하나가 망상이거든. 그렇게 이제 보고를 했나 보지. 검색이라도 해보든지 AI한테 물어보기라도. 뉴스도 찾아봤거든. 그게 5년마다 없어지기 때문에 수십조 원이 쌓일 수가 없어. 쓰는 사람도 많고. 예전에 법 바꾼 게 안 쓰면은 카드 결제에 빠져나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 나도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수단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국민의 사유재산인 카드 포인트를 정부 입맛대로 지역화폐로 바꾸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하고 독재적인 발상이다. 실제 쌓여있는 잔액 규모는 현재 대한민국 모든 카드사의 미사용 카드 포인트 잔액을 다 합치면 약 2조 9천억 원 수준이래. 모든 카드사, 대한민국의 모든 카드사 미사용 카드 포인트 합하면 2조 9천억 원. 그러니까 수십조 원과는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거 어디서 나온 수치야, 그거는. 유효기간이 카드사마다 다르게 좀 5년인가 봐. 그래서 사라지는 소멸 포인트는 연간 800억에서 1,000억 원 안팎이래잖아. 근데 얘네 이런 생각이 드러나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 치매 노인 재산 관리를 맞아요, 국가가 맞아요.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겠다고 그랬었잖아. 그거 거의 하는 것 같은데? 아, 일단은 그렇게 아직 해놓고 이제 걸쳐놓고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4월 22일 날 MBC 뉴스투데이 나온 건데. 치매 판정되면 이제 재산 관리를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골 때린 거야. 자식들이 있는데. 병원에 입원 환자 딱 보고 가족이 없고 막 이래 보여. 야씨 치매인데? 갑자기 3,800 곱하기 27,000원? 딱 하면 대답. 아, 치매입니다. 맞아.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또 뭐 항의하면 바로 주사 나갖고 묶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고령의 치매 환자가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추진되었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서비스. 맞아. 이 새끼들이 지금 뭐 수익률 냈다고 그러잖아. 근데 다 그게 뭔 줄 아냐? 주식이야, 주식. 주식은 팔아야 돈인 거야. 그쵸, 그럼 그쵸.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쵸. 아니, 국민의 돈을 가지고 이 새끼들이 투기를 하고 있다니까. 지네 맘대로 다 쓰는 거잖아요. 포인트가 있어요라고 알려만 주면 되는 거지 왜 그걸 상품권으로 만드냐니까. 그죠? 10만 원 이상 된다든지 뭐 5만 원 이상 되면은 알림 오면 되잖아. 대상이 누구냐? 치매 또는 경도인지 장애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 야, 근데 치매는 그렇다 쳐도 경도인지 장애도 넣네. 치매 빌미로 뭐 비슷한 거면 다 뺏겠죠 뭘. 와, 그럼 그럼요. 나중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다 되겠지. 아니, 이거 그게 다 힘드셔가지고 어디 은행 다니시겠어요? 우리가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매달 용돈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니면 투자해갖고 거죠. 수익 내주겠다고. 맞아. 그렇게 해갖고 빼놓는 거지 뭐. 야, 그거 생각난다. 서울 수복당했을 때 인민군이 들어와가지고 노인들까지 다 인민군에 입대하라 그런 거야. 그래서 나는 몸이 아파서 입대 못한다니까. 어차피 죽을 거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라. 아니, 어차피 쓰시지도 못할 돈. 맞아요. 똑같이 아마 나라를 그렇게 될 위해 거예요. 써라. 진짜 그렇게 하려고 이거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검증한 후 2028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시범 사업으로 이제 해보다가 이렇게 한다는 소리 같아. 2028년에 그러니까 조용해지고 사람들 머릿속에 잊혀질 때 그쵸. 그때 이제 바로 시작하는 이제 시행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아이고 진작에 우리가 공표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아무 말 안 하고 와서 왜 이 지랄이냐 이러는 거지. 독재 이제 제대로 시작하면은 다 감옥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넣을 것 같아. 감옥은 이제 뭐 꽉 찼다며 더 이상 수용 못 한다며 사설 정신병원에다 다 넣는 거지. 뭐 국방도 사설로 한다며. 그러니까 이제 전방은 아니고 후방은 사설 경비업체에 시킨대잖아. 세콤 같은 걸로 그냥 세콤이라고 정한 건 아닌데 군인들 없이 그냥. 걔네들이 하는 거지. 3단봉 차고 가스총 차고 하는 거지. 파업하면 난리 나는 거야 이제. 파업하면 얼마라도 물어주고 그거 해야 되잖아. 그 노란봉투법 때문에 뭐라고 하지 못하고 군대는 파업을 못하지만 민간업체는 파업할 수 있잖아. 아, 그리고 나 오늘 본 게 요즘에 경찰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구주화 변호사라는 분이 있어. 그분이 영상을 올렸더라고. 정보공개 청구에서 드러난 사실이 충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부기관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대답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단 말이야. 최근 서울 시내 집회 현장에 목격된 정체불명의 인력들이 청원경찰이라는 사실을 구조화 변호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청원경찰이래. 청원경찰은 있대. 경찰 외에도 청원경찰이 있대. 그래서 청원경찰이 뭐냐면은 민간인이야. 직업 경찰이 아니고. 공무원 합격한 사람도 아니고 교육받은 사람도 아니고 청원경찰 뽑듯이 뽑은 거야. 그럼 뭐 교통 정리하는 그 택시 기사 아저씨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을 거지. 그냥 경찰이라고 하는 거네. 그거 뽑아서 말만. 골 때리지. 집회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과 구분이 모호하고 소속을 밝히지 않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인력들이 다수 목격됐잖아. 그래서 서울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이들이 청원경찰법에 근거한 청원경찰임이 밝혀졌어.
청원경찰은 정식 경찰 공무원 시험을 거친 인력이 아니며 단순히 신체 요건, 팔다리가 온전하고 시력 0.8 이상만 갖추면 임명될 수 있는 구조야. 운전면허 체력 검사 똑같으네요. 앉았다리 할까? 팔다리 달려있고 그냥 시력만 나쁘지 않으면 뽑는 거야. 안경 써도 상관없겠네. 와. 이들은 현행범 체포나 불신 검문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경찰 수준의 전문적인 법 집행 교육을 받았는지에 큰 의문이 제기된다. 일부 현장에서 과도하게 집회 참가자를 끌어내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장면이 많이 찍혔잖아. 맞아요. 예, 이는 교육받지 않은 인력이 법 집행 권한을 남용하는 위험성일 수도 있다. 아무리 시민이 침을 뱉었다고 해서 그 여자가 침 뱉었다고 뺨 쳐버리잖아. 뺨 쳤잖아요. 할아버지 맞아. 막 밟으려고 하니까 경찰이 막 말리고 할머니한테 맞아.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런 애들이 일반 경찰 아니라는 거지. 너 같으면 그 힘들게 경찰 붙어가지고 경찰 교육을 또 학교에 가서 6개월을 받아요. 그렇죠.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시민한테 함부로 하겠냐고. 일반 대다수의 경찰은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야. 나는 경찰 출동해서 그런 애들 거의 못 봤어. 맞아요. 다 웬만하면 친절하게 해야지.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할머니한테 나이 많으신 분한테. 그럼 못 배운 새끼들인가 싶은 거야. 그런 애들인 거네, 그러면. 구조화 변호사는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면 적법하게 경찰 공무원을 더 충원해야지 검증되지 않은 청원경찰을 무분별하게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죠, 맞죠. 말씀하신 거야. 시민들에게는 현장에서 경찰인지 청원경찰인지 소속을 명확히 물어보고 대응할 것을 조언했다. 중국인이에요? 한국인이에요? 물어보지 말고 청원경찰이에요? 청원경찰이에요? 경찰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라. 그러네. 아무리 그 현 정부를 빨고 친중이라고 해도 경찰이 중국인인데 그렇게 쉴드 칠까 싶었어. 근데 청원경찰이라면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 그쵸. 민간이니까. 하청 비슷하게 맞아요. 자기네들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한국인이야. 그런 쉴드 칠만 하잖아. 그거 깜짝 놀랐어. 이거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뭐. 마리아에 좋아서 청원경찰이지 그게 용역 깡패다. 요번에 막 시비 걸고 하던 애 있잖아. 맞아요. 헐다르카 아저씨한테 막 패드잖아. 네, 맞아요. 그때 우리 봤을 때 막 싸우고 있었잖아. 걔도 문신이 여기서부터 있는데 인터넷에 하도 욕하니까 여기 가리고 토시를 했더라고. 거기서 술 처먹으면서 족발 먹방을 했나 봐. 그러면서도 계속 시비 걸어. 막 등으로 밀치고 막. 사람들은 욕하지. 특정 정당에서 보낸 거 아니냐. 그럴 수 정치 깡패 있지. 아니냐. 분탕 치려고 들여보내가지고. 얼마나 보기 안 좋아. 언행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거기서 폭행도 했다니까. 문신해가지고 막. 아니 문신한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새끼 치고 문신 안 한 새끼가 없어. 맞아요.